부자들은 일찍 일어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속된 말로 존나게 게으른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해서 현재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 남자 이름은 빌 퍼킨스. 단 5년 만에 10억 달러를 벌기도 했던 그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공에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바로 필요성입니다. 성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와요. 살고 있는 현실이 싫다면 직접 바꿔야만 하죠. 모두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생 피해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 집어치우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빌 퍼킨스가 남긴 자수성가를 위해 뼈에 새겨야만 할 조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시작점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뉴욕 상업거래소의 스크린 담당 직원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 접수 데스크도 아니라 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조수였죠. 그러다 인생을 바꿀 책을 접하게 됩니다. Your Money or Your Life. 그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을 먹었죠. 그 당시를 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1년에 세후로 버는 돈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써야 하는 모든 돈을 뺐어요. 출근 준비와 출퇴근 통근 비용, 그리고 입어야 할 옷들과 점심값 등 그렇게 모든 비용을 빼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1시간의 가치가 고작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라는 걸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간이 돈으로 환산돼서 보였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쓰는 돈은 5,000원, 7,000원이 아니라 내 삶의 1시간, 사려는 티셔츠가 30,000원이 아니라 제 삶의 3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됐죠. 마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처음엔 삶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샌드위치는 삶의 20분, 음료를 추가하면 10분, 마치 삶이 매트릭스인 걸 깨달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나의 가치라는 것에 닿게 됐어요. 삶을 아끼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 하지만 그 도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부자라는 그의 별명처럼 진득함을 찾기엔 빌이 일하던 증권거래소는 정반대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기는 구두쇠처럼 돈을 아끼던 그가 $1,000를 모았다고 자랑하자 그 말을 어깨 너머로 듣던 당시 사장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내 회사에 $1,000, $2,000를 벌러 온 게 아니라 $1,000,000를 벌러 온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모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의 삶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면 그렇게 죽는 삶은 어떨 것 같니? 매일 가장 작은 단위의 돈도 아낌없이 악착같이 저축하던 그에게 사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완벽한 논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감정은, 가난한 지금의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부자인 미래의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부자가 될 나는 돈을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너무 어렵게만 보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되면 난 뭐가 되는 걸까? 그렇게 신나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원 하나하나 아끼던 사람에서 가진 모든 돈을 다 쓰는 남자가 된 거죠. 내 시간을 아껴서 번 돈을 쓰지도 않는다면 더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죽기 전에 다 써야 한다는 강박감. 그는 그렇게 이 두 양극단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가 되고, 마지막엔 자신의 헤지펀드를 열며 과감한 도전들 속 부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을 주는 소비와 시간의 저축 속에서 완벽한 알고리즘을 찾았죠. 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수많은 팟캐스트에서 나눴는데요. 그중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인생을 바꿀 가장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들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 메시지일 겁니다. 부자는 엄청난 숫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하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빌은 자신의 삶 속 예시를 들었어요. 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이킹이나 운동을 하죠. 지구에 남아있을 한정적인 제 시간을 최대한 최적화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잘못된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봐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멘탈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갖추는 것. 최대한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삶은 테트리스와 같거든요. 제대로 된 순서로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빌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성공의 척도가 오는 길입니다. 성공은 좋은 날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쁜 날들을 견디는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쁜 날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큰 성공을 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복싱에 비유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복싱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얼굴에 주먹을 맞게 되고 쓰러지는 날도 분명히 온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울 때 지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자신을 해고하라. 이 문장은 정말 반직관적으로 들립니다. 나 자신을 해고하면 어쩌란 말이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분야든 백만장자는 존재합니다. 무슨 일이든 최고는 많은 돈을 버니까요. 하지만 때로 잘하는 일은 함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피자헛처럼 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면 피자를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걸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당 직무를 넘겨줄 줄 알아야 하죠.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후 빛을 발하도록 돕고 있어요. 즉 이렇게 목표를 잘 이해한다면 사실 무엇을 하든지 직접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인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과 아이템에 집착해서 최고인 일에 매달리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업과 아이템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집착 뒤에 숨겨진 함정, 사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선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걸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고 그렇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을 해고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오는 리스크도 커지겠죠. 하지만 언제든 0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빌은 말합니다.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시작하든지 두세 개의 직장을 다니면서 올라오든지 자존심은 버리고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그런 강력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얼어붙어 있을 그 순간에 저는 기꺼이 그 상황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누가 뭐래든 결국 다시 일어날 거고 무슨 일이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은 지금도 저와 함께합니다. 이번 영상 속 빌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죠. 인생 모든 순간이 면접인 것처럼 살아라. 세상이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을 구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빌은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여운을 남겼나요? 댓글로 그 문장들과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저는 그럼 삶을 바꿀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삶에서 아직 이룬 게 없고 재미도 없다고 느꼈던 일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공의 시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마크 맨슨이라는 멘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정말 솔직한 인사이트로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을 바꾸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가 나눈 사람들이 실패만 반복하는 이유와
행동과 동기부여의 잘못된 순서 그리고 눈치 보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영상을 준비하면서 들은 그의 메시지에 어느새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이제 제 인생에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영상의 끝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성과가 없던 이유를 깨닫고 생각보다 쉬운 변화의 힌트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성공은 정말 한 끗 차이니까요. 가장 먼저 나눠볼 마크의 인사이트는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 혹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간다면 큰 성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have a contrarian idea. 마지막으로 세상이 가는 정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언제일까요? 성공이라는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장담컨대 모두가 가진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0.1%의 성공을 원한다면 99.9%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 해본 적 없는 생각 혹은 생각만 하고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크가 말하는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극소수의 성공은 대중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행동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건 남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멍청한 도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게 결국 다름을 만들게 될 테니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어려운 게 아니라 99.9%의 사람들은 멍청한 도전이라고 말할 행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행동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99.9%에 남도록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 물론 아무 행동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크는 두 번째 규칙으로 세상과 반대하는 내 아이디어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잘못 본 게 아니라 남들이 비웃던 그 아이디어가 그들이 잘못 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맞아 떨어질 때 대박이 터지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크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곳이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남다른 아이디어가 심지어 맞을 때도 나 자신을 꾸준히 믿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끝내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분명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눈앞에 보였던 적, 행동하지 않았던 나에 비해서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믿고 꾸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도 성공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그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격언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는 원하면서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 이득은 챙기고 싶으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치르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만약 가지고 싶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진짜 원하는지 궁금할 때 돌아보면 좋을 문장. 쉽게 말하자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만 할 질문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저 결과만 원하고 있으면서 행동을 하긴 꺼려하고 있다면 우린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무대 위에 멋진 주인공이 되길 원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무대 뒤에서 수십 년을 연습하고 또 노력할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진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 뒤에 숨겨진 비용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질 손가락질과 비난,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 그리고 내 말에 대한 책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닿게 된 종착지가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놓을 땐 놓고 붙잡을 땐 꼭 붙잡으면서 남들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동기부여, 영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기부여나 영감이 생겨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할 때 동기부여와 영감이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먼저 오는 것은 행동이에요. 동기부여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행동을 하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자,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지막 인사이트까지 오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마크의 메시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변화를 만든 건 이 부분이거든요.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신경 끄기의 법칙. 나만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정의하는 방법이자 진부한 일상 속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가장 좋은 접근법이 될 겁니다. 일단은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신경을 꺼야 하는 부분을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쫓기 위해서 따라야 할 두 가지 방법들을 마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신경 쓰이는 것 중에 지금 당장 통제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 부분은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것을 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때론 완벽을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은 그 사람의 판타지 속에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은 100%의 확률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친절할 수는 없고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러니 어디를 향해 나아가든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목표와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남다름의 편안함을 느껴보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나누는 것과 다른 의견을 말해보는 것, 그리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내가 먼저 신경 써보는 것, 여기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점은 역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것, 남들이 날 다르게 생각하는 걸 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거죠. 힘들 걸 알면서도 도전하고 남들의 시선보다 더 신경 쓸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은 역경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역경에도 괜찮음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죠.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보면 우리에게 찝찝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무너지거나 실패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점은 모든 성장과 자기 개발이 오는 경로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감정, 어떤 결정이 맞고 틀릴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결정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더욱더 많은 불확실성을 삶에 더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묻기보다 당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물을 때 더 쉽게 찾아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번 영상 속 마크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 세상과 반대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스스로가 아닌 남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외부에 맡겨버리는 습관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볼 시간도 없고 또 말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설령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디어가 애초에 틀린 답이었다면 원하던 성공이란 결과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설령 그 아이디어가 정답이라고 해도 도전할 용기가 없거나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추진력과 끈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점 속에서 마크의 메시지는 해결책을 던집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줄 남다름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진짜 삶에 남겨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했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과 맞지 않는 또 다른 선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맞추는 그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사실. 그러니 사실 시작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남들의 시선이 조금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굳이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신이 조금 더 떳떳해지고 남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게 서서히 증명될 때쯤이면 이미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방법을 물어볼 겁니다.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루셨는지 말이죠. 이번 영상이 일상 속 단조로움에 지쳐 위대함을 찾으려는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